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30대 밑으로는 밀리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공탐 지수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려운 구간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35포인트 잘 지켜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을 때 이제는 40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 구간으로 들어서는 지점이 어디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지만 밀리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조금은 이전보다 개선된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이 안에서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어디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전체의 몸집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시가총액의 변화 추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조 2,100억 달러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24시간 동안의 그래프의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많이 왔다 갔다 했구나. 특히 오늘 아침부터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위로 올라오려는 듯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지 오늘 하루가 마감될 때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우리 시장의 몸집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1.3%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일주일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이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늘어났던 포인트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또 밑으로 미끄러졌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지 않고 위로 회복을 해준다는 데 우리가 고무적인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 시장 내로 지금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몸집이 늘어나는 건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움직임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ETF를 통한 자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TF를 보면 확실히 이전과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 많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힘들다라고 했었던, 마음이 조금 무겁다라고 했었던 8주 연속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그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2주 전에 갑자기 끊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녹색 기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보다 이 직전 주에 약간 그 폭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순유입이 이어졌다라는 데에서는 약간의 희망 포인트는 찾아볼 수 있겠죠. 지난 주간 기준으로 이 ETF를 통해서 7,567만 달러의 기관들의 자금이 순유입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가격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 살펴봤을 때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4,700달러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1시간 전 대비해서 0.00% 정말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878달러 아침보다 약간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인 것 같죠.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03% 상승하고 있고요. XRP가 1.1달러를 조금 안정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09달러 선에서 약간은 조금 천장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도 아침에 76달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77달러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보다는 오늘 밤이 더 나아지는지 하루 동안의 추이를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 제자리 잘 지켜주면서 뒤로 크게 밀리지는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그런데 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게 월요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화요일에 또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죠. 내일까지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상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정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도 뭐 주봉이 바뀌면서 월요일 시작 그래도 전주에 비하면 또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과연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요즘에 최근까지는 조금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견조한 흐름 보여주다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더니 화요일에는 그만큼 또 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진짜로 이제는 추세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의견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차트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아침에 조금 상승세가 확 나타나나 했더니 또 주춤거리는 모습이기는 맞습니다.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후까지 좀 빠질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제자리는 잘 지켜줄까요? 일단 오후에도 뭐 시장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뭐 당장 뭐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횡보하는 듯한 그리고 뭐 지금도 주봉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그냥 바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곤 있는데 일단 주봉 갱신되고 나서 뭐 오늘 오전에 뭐 잠깐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는 뭐 지금 일단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모습인데 일단은 직전 두 개의 캔들 자체가 긴 꼬리 좀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꼬리는 좀 달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ETF도 이제 유입으로 전환이 됐고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다라는 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 차트상에서 뭐 시간봉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올라오는 듯한 뭐 모습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반등도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주봉상에서 움직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되돌림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이 공백이 있는 상황 여기서도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도 가격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뭐 2, 3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반전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뭐 큰 이벤트도 딱히 없고 우리가 가격에 영향 줄 만한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보이진 않아서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오늘 국내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큰 하락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경관 흐름이긴 하지만 결국에 추세가 이탈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 비트코인 그래도 강세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신규로 뭐 지금 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노려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63,000불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하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이 뭐 추세를 돌려놓는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되돌림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거래하실 분들은 63,000불 이 정도 라인 한번 올 수 있으니 이것만 좀 생각을 하셔서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하실 때도 이 월요일이 시작되면서는 윗꼬리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주봉 안에서는 또 밑꼬리를 만드는 그 흐름까지 나타날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좀 비슷하게 만들고 재차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뭐 지금 이런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은 결국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뭐 큰 움직임이 나온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아랫골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윗골이보다는 일단 아랫골이가 먼저일 것 같고,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추세 전환하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하락 정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월요일인 만큼 새로운 주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항상 윗꼬리를 먼저 만드는 모습이 아침에 늘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고요. 오늘 아침에 6만 5천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밑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밑꼬리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생성이 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주봉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63K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을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향후 몇 주 동안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낙관적으로도 내다봐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트의 대장을 또 만나봐야겠죠.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보다는 오를 때는 그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더 무서워지는 건 내려갈 때도 탄력이 좋은 거 아닐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밑으로 내려다 봐야 될까요? 일단 이더리움 우리가 단기 차트상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구간 자체는 조정이 좀 잘 들어왔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승에서도 봤을 때 뭐 기존의 상승 자체도 결국 올라오면서 결국 빈 공간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도 하나의 되돌림, 뭐 어느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날봉에서의 우리가 구조를 파악을 하더라도 네. 일단 날봉상에서 존재하는 이 저항, 여기가 결국에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뀐 자리라서 한 번은 좀 밀린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도 뭐 추세적인 하락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더리움은 재차 고점 갱신에 도전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2,000불 이 라인입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줬고 결국에도 이런 자리에서도 2,000불 라인에서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라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여기서 되돌림이 뭐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일단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차트 자체가 견고하긴 합니다. 올라갈 때도 지금 저항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구간이라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앞선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보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되돌림이 좀 나와줬고, 그래서 몸통 자체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여기서도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이런 자리들이 한 번 더 저항이 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인에서 쉽게 돌파 못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 기준 지금 자리 상승 나오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라인은 결국에 1915불, 그러니까 1,910달러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실 때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는 좀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가 올라왔을 때 과연 1,900불 이 부근에서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또 축적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1,910달러 부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달러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라운드 피겨가잖아요. 네. 그러면 1,910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2,000달러에서 또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이 구간 자체도 뭐 많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래 많이 이루어졌던 구간이고, 지지였던 구간이 보통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밀릴 확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이 구간 2,000불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식의 또 가격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 그때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뭐 돌파를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불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가격적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단기 고점을 조금 형성하고 약간 눌림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더 날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1,910달러 부근에 유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여기를 또 넘어가게 되면은 2,000달러라는
있다는 또 강력한 저항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쯤에서는 욕심을 내려두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혼자서는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자세한 타점들, 타이밍들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와 이더를 통해서 우리 시장 전체의 방향성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단으로 내려가서요. 전문가님은 어떤 알트코인을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으신지, 그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이토 만나볼 텐데 요즘에 카이토 눈독 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워낙 기세가 좋아서 네. 지금이라도 좀 추격 매수를 해봐야 되나 이렇게 드릉드릉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하실까요? 카이토를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카이토도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라인에서도 약 5% 정도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호. 그냥 카이토 지금 뭐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알트들 중에서도 좀 뭐 강하게 정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지금 고점 자체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여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였던 구간들 이런데 그냥 바뀌는 구간들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번 더 눌렸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좀 좋은 그림이긴 한데 네. 지금 야 카이토가 만약 지금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보내줘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카이토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린다면은 어느 구간까지 올 건지 그래서 가장 좋은 솔직히 매수 라인은 1,300원 아래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눌림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도 좋을 구간이라서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그대로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땐 눌려도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기엔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눌린다라고 하면 이대로 쭉 그냥 추세가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서 카이토는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눌릴 거면 눌려야지 이대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사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카이토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뭐 돌파가 나오는지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눌렸을 때 1,300원 아래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은 뭐 직전 저점에 잡아두고 이런 식의 거래를 하는 편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카이토는 일단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토가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따끈따끈한 코인이기 때문에 눈독 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서 오히려 눌림이 나오는 게 건전한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충분히 눌림목이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신다면 그게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를 오히려 더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때는 조금 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느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정확한 타이밍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RWA의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에는 나는 얘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다고 보실까요? 온도 파이낸스가 딱 지난주에 상승이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는 좀 어느 정도 돌려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가 뭐 이번 연도에도 뭐 정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라서 네. 그래서 온도도 지금 뭐 이런 하락 추세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도 상승이 뭐 정말 약하게 나온 편이 아니라 이 저점에서도 거의 20% 이상, 25%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되돌림 나오는 과정도 그래도 꽤 괜찮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매수를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꽤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이미 지난주에 일단은 추세는 어느 정도 들어 올린 상황이고 그래서 차트가 뭐 반등 나왔던 이런 움직임을 보더라도 뭐 동일 저점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거라서 지금 뭐 되돌림이 60% 정도까지는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그럼 나는 이제 슬슬 뭐 매수 한번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온도 파이낸스는 정말 보기 좋은 구간이라서 이번 주에 뭐 RWA들 뭐 그리고 AI 코인들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면은 온도 파이낸스도 그래도 꽤 괜찮은 이번 주에 수익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를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정말 지금 뭐 보유 중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건데 이번 연도는 그래도 뭐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불장처럼 뭐 엄청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연도는 그냥 좀 뭐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 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온돈 파이낸스가 뭐 어느 정도 진짜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라인은 결국에는 이 고점 자체가 될 거니까 이 구간 여기가 결국에 단기적인 저항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으로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다음번에 도달했을 때는 돌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를 정말 난 장기적으로 노려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부터 사실 뭐 천천히 뭐 모아가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난 좀 단기적으로 나중에 얘가 정말 뭐 어느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 구간까지 왔을 때 그 뭐 720원 정도만 뭐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크게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온도 파이낸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위쪽에 표시해둔 그 박스 부분이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목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구간일까요? 이 구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꽤 괜찮은 구간이라서 직전 고점이 아니라요? 네, 자리 자체가 뭐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뭐 크게 뭐 부담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돌파하는지 돌파에 실패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래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장은 이 직전 고점 58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거래하실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 그냥 계속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라인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오히려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일단 직전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추이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안 빠지면서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이 표시해둔 네모 박스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괜찮겠죠. 이 네모 박스가 어디였는지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향후에 다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님 통해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코인 리플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을 뭐 눈여겨본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사실 늘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이제는 좀 올라갈 것이냐 그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실까요? 맞죠. 리플은 그래도 지금 자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라인 중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메이저 코인들 생각하면 뭐 솔라나 뭐 BNB 뭐 대형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리플이 지금 자리를 제일 잘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리플 자체가 뭐 한국에서도 정말 거래대금 매번 잘 나오는 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도 정말 많은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리플을 뭐 옛날에 그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아직까지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리플 뭐 또 보통 애증의 관계죠 리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코인들처럼 뭐 크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자리를 좀 잘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 뭐 저점도 지금은 깨지지는 않았고 여기서도 뭐 되돌림 폭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도 이 구간까지 내려왔던 점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은 꽤 괜찮은 라인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 목표가도 그래도 1,800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는 그런 라인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지금 거래하실 분들은 뭐 당장 뭐 큰 상승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는 슬슬 추세를 돌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는 그럼 이제 리플도 조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그냥 관심 가지고 좀 볼만한 코인이지 이번 주에 뭐 당장 뭐 1,800원, 2,000원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차트도 잘 만들어놨고 지금 구간에서도 뭐 되돌림 이후에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 뭐 리플에 관심 가지고 뭐 보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네, 지금 뭐 구간에서도 뭐 저점을 뭐 한 번 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분들은 뭐 직전 저점을 잡고 매매하는 편이 사실 손익빈 좋긴 합니다. 직전 저점도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라서. 근데 장기적으로 난 좀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빠질 건 생각하고 매수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는 연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우리가 하락 추세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신호를 어느 구간에서 봐야 되냐면은 결국엔 직전 고점 여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저점은 한 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일단 올라오는 거 보면서 여기까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좀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런 구간까지도 우리가 뭐 목표가 잡아놓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직전 저점 이탈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새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자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직전 저점이 깨지는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분할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관심 가져보자라고 하셨던 세 가지 코인 연달아 만나봤는데 저마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셨죠.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조금은 멀리 내다볼 것인지 구분지어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그럼 또 월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일정적으로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는지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라고 해도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큰 맞습니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게 나올 예정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신규 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들이 얼마나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요 발표는 뭐 수요일, 목요일 뭐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지만 뭐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자정에 발표를 하는가 혹은 저녁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가인데 일단은 기존 주택 판매 건수랑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기존 주택 판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20일 저녁 11시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가 24일 새벽 12시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기보다는 네.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서 뭐 이번 주에 뭐 큰 거 온다 뭐 이것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뭐 GDP 그리고 FOMC 뭐 정말 굵직굵직한 거 많은데 그 전에 잠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번에 뭐 CPI도 정말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신규 주택 판매마저도 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FOMC에서 조금 더 좋은 발언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발표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짚어주신 것처럼 이 경제 지표 자체가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 왜 이걸 살펴봐야 되느냐? 여태까지 경제 지표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 고용 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조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들까지 우호적으로 나와주는지 진짜 미국 경제가 우리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방향성의 통일성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자라는 데가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이런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해나가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일정까지 살펴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개별적인 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적인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 추가적인 내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태까지 많은 보조 지표들 이런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지난번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인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좀 보충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SMA입니다. SMA는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소 그리고 차트 그리고 주식 차트 HTS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저보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동평균선의 정의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게 SMA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EMA도 있지만 EMA는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내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하더라도 보통 50일에서 200일만 사용해도 좋긴 합니다. 우리가 7일, 5일, 많이 21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큰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50일이랑 200일 선을 먼저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특징은 일단 최근 가격을 동일하게 반영을 합니다. 심플. 그래서 지금 SMA는 초보자 분들, 그러니까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면 좋고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배워야 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랑 SMA는 일단 위치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 그냥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그리고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하면은 하락 추세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평평하다 라고 하면은 보통 횡보장을 의미를 합니다. 캔들이랑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SMA를 보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고 나서 그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피해 신호를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 있을 때 지금 단기 50일선 그리고 얘가 지금 200일선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50일선 위에 있을 때 그래도 지금 200일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구간들이긴 합니다. 교차되는 지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골든크로스, 레드크로스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50일이랑 200일 이 먼저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된다, 정배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은 지금 추세 힘이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래도 추세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예시는 간단하게 한번 들어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SMA 신호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골든 크로스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뚫었을 때는 강한 상승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단기 SMA가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강력한 하락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상승이 교차되는 지점 그리고 이 뒤에서도 이제 하락으로 교차가 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일단 이 두 신호가 장기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라서 저는 보통 이평선을 사용할 때는 50일 그리고 200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도 가장 차트 간섭이 없고 깔끔해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보면은 차트가 지금 잘려서는 안 보이지만 결국 여기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이랑 장기 이평이랑 역전되는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여기서도 이제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부터도 상승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횡보장 그러니까 캔들이랑 이평선이 너무 붙어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격도도 충분히 없고 해서 여기서는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차트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이평선이랑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하락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들 되돌림에서 단기 이평에서 되돌림에서 우리가 매수를 받으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평이 보통 꺾일 때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해요. 이런 구간들에서 저점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하락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받지 않는 편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탈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그냥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평선만 보고 거래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프라이스 액션이랑 같이 좀 결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뭐 지금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되돌림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고점을 넘지 못하고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보다는 매매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평선을 이걸 우리가 같이 쓰는 걸 항상 목표로 해야 됩니다. 프라이스 액션이랑 우리가 배웠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통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 캔들, 우리가 배웠던 게 뭐 밑꼬리 그리고 긴 꼬리 캔들들, 이런 캔들들이 보통 나와준다, 혹은 직전 캔들을 잡아먹는 인걸핑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확장형이랑 이런 것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을 동적 지지선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액션에서 배웠던 뭐 캔들들 이런 것들 확인하고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보조지표 하나만 사용하는 거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표도 뭐 참고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되 항상 우리가 어디서 뭐 지지가 나오고 어디서 또 어떤 캔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함께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도 승률은 더욱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시를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오는 이런 구간들에서 캔들 크기를 또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락 추세, 결국에 이런 구간들에서도 이평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면서 하락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이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었던 거는 프라이스 액션에서 먼저 고점을 갱신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받을 때 캔들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긴 꼬리 캔들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장악형 캔들, 인걸핑 그리고 이런 게 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그래도 이평선을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매매 승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도 뭐 고점, 뭐 저점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동 평균선도 지금 이격이 좁아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승률이 더 나을 거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근거들, 그러니까 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뭐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어떤 캔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을 사용할 때 체크해 볼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 우리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이동평균선 뭐 4개, 5개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라고 치고, 만약에 5일선, 뭐 10일, 20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다라고 치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체크를 안 하면 사실 이거를 쓰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평선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우리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 볼 거면 사실 이평선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기준은 일단은 1분봉, 뭐 5분봉, 15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크로스나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더 높은 시간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4시간 날봉, 주봉 이런 데서 발생을 했을 때 힘이 정말 강하지 분봉에서는 정말 자주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앞에 이런 것 차트 예시를 보면은 결국에 계속 자주 바뀌어요. 이런 구간들은. 그래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데드 크로스나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가는 항상 높은 시간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데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체크하면은 너무 정신없고 매매한데 또 혼동이 오기 때문에 먼저 위에 차트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아래 타임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거래 셋업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평선 근처에서 프라이스 액션 신호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평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평선 뭐 51선, 뭐 201선에 도달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신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이곳은 지금 뭐 지지 근처인지 혹은 내가 지금 뭐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 근처인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 뭐 인걸핑이 나왔는지 혹은 뭐 여기서 위에 긴 꼬리 캔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하시면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좋을 거라는 점. 그리고 이건 제가 위에서도 골든 크로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시간대랑 일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위에서 만약 데드 크로스가 났어. 근데 4시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치고 근데 여러분들이 1분봉이나 5분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라고 하면은 보통 매매가 그냥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위에 타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4시간 차트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은 아래 뭐 1시간 차트, 30분 차트든 거기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났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시간대랑 일치하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규칙을 뭐 세우실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할 때. 이평선도 어떻게 볼 거고 저는 뭐 50일이랑 그다음에 뭐 200일선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21선, 51선 전부 다 뭐 개인이 설정해서 거래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 규칙이랑 맞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규칙이랑 맞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도 뭐 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뭐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뭐 같이 뭐 정보방에서 뭐 이야기도 하면서 뭐 지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이동평균선처럼 가격을 평균 내서 결국에는 차트상의 보조지표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다음 것들 다른 지표로 우리가 확장돼서 뭐 RSI도 비슷한 경우고 전부 다 우리가 비슷한 느낌으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서 뭐 기본적인 거를 가장 놓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먼저 뭐 이상한 거 뭐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평선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평선 어떻게 또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 배워본 이동평균선, 그중에서도 단순 이동평균선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가, 이평선을 빼고는 사실 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혹시 기초에서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특히나 조금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강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보조 지표들을 총망라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통해 같이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뭐를 사야 되냐 이게 맞습니다. 포인트인데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뭐 히든 코인은 일단은 추세 자체가 너무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서
일단 지금도 우리가 지금 타임대를 이야기 드리면 4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타임대를 보더라도 꽤 괜찮은 우리가 수치로 이런 식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돌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매수를 바로 해서 뭐 수익을 봐라 이게 아니라 얘는 충분히 눌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눌림이 어느 정도까지 라인이 올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은 결국에 뭐 우리가 VPVR을 체크를 하더라도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자체가 이것은 공백이 생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얘가 이끌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 왔을 때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때 뭐 사실 손익비 자체도 우리가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는 결국 직전 저점 여기를 우리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되고 근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꽤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일단은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뭐 좋겠지만 차트를 뭐 계속 보고 계실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방에서도 뭐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 드리고 있고 이런 구간들 혹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까지 왔을 때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왔을 때도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 될지 여기서 전부 공유 드리고 있으니 뭐 지금 뭐 차트 교육이나 그리고 뭐 히든 코인 같은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차트의 밑에 쪽에 나오는 그 빨간색 선 있잖아요. 네. 그게 장기 평선을 지금 그려놓으신 건가요? 이건 이제 VWAP이라는 차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어떤 걸지 만나봤는데 지금 당장에 들어가자는 거 절대 아니라는 이 의견을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노리는 건 눌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볼륨 프로파일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유동성 공백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도 거기에서 확실히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서는 다 체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향후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주실 예정이니까 정보방을 조금 100%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코인뿐만 아니라 앞서 만나봤었던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